민주당 전남도당이 후보자 검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당별 정치 구도 속에 우리 지역의 지방선거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대 청소 노동자들도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과의 입장 차이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통신사들을 태웠던 선박이 복원됐습니다. 문헌 기록을 토대로 200여 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현장을 미리 가봤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신청사를 개청합니다. 4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되는 새 청사로 본격적인 남계청사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명절도 지났고 곧 동계올림픽도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과 입지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 통합과 탈당의 풍파로 지역의 양당 구도도 3당 체제로 재편됐지만 실제로는 다시 민주당 1당 주도로 돌아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민의당의 분화가 민주당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전남 동부 지역은 여당 주도의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 중앙당이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등 경선 규칙을 전국적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예외 없는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서류심사 단계부터 강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전략공천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인 호남 지역 민주당 공천의 난맥상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극심한 내부 이전 투구를 예상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남 동부권 시장 군수직을 둘러싼 각축전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후보군만 4명이 출사표를 내건 순천시장의 경우 비리 전력이 있는 조충훈 시장이 당의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수도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현직의 우위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광양도 무소속의 정현복 시장이 민주당의 당세를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각이 분분하고 박병종 군수가 3선으로 졸업하는 고흥군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을 향한 열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도지사 출마 자제를 권유하면서 전남지사 선거전도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김용록 장관의 차출론이 나오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동부권의 지지세를 얻고 민주당 공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분당으로 결별한 박지원, 주승용 의원도 여전히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 대열에 장만채 교육감이 가세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가 불가피한 정세지만 그럴수록 자중질환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촛불 이후 높아진 지역의 민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의 대세도 별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4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늘부터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군 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도당은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의 2조 원대 투자 계획에 대해 지역 상공인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GS칼텍스의 신규 투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물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는 2022년까지 2조 원을 들여 여수 2공장 인근에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올레핀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6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남계청사 시대를 시작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남계 택지개발지구에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행정동과 의회동 등을 준공한 데 이어
다음 달 개청식을 앞두고 시설과 전기, 교통, 소방, 가스 등 관련 분야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고흥구는 2016년 7월부터 4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국립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의 처우 개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입장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의 관련 지침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포함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 측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현실적인 고통들을 알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인원 규모에서 소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최소한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려되는 업무 가중도 함께 떠안겠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이란 큰 가닥을 잡고 이후 임금 인상 등 추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이달 말 용역 기간이 끝나는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담보할 시간적 여유도 빠듯한 상황. 비정규직의 서름을 떨쳐내고 안정된 직장을 바라던 꿈이 학교 측과의 입장 차이로 깨지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을 놓고 공개 탄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상포지구 시민대책준비위원회는 검찰총장 공개 탄원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언론사 광고를 통해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또 시장 친인척 비리는 청산돼야 하고 관련 공무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의 구규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 산림교육연구센터 준공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백운산을 법인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산림청사나 구규림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광양 백운산 학술림 만여 헥타르에 대한 구규림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쯤 여수시 신월동앞 해상에서 2톤 어선 H호가 정박 중이던 바지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42살 김모 씨와 선원 44살 임모 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H호가 출항한 지 30여 분 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학과 학생들이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38명, 순천대 간호학과 학생 54명이 전원 합격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합격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공식 사절, 조선통신사를 태운 선박이 전문가 고증과 문헌 기록 등을 토대로 200년 만에 복원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금강송으로 조선시대 당시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된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왕조 외교 사절들이 일본으로 오갈 때 탔던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왕실에서 특별히 건조한 목선인데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신단의 위용을 감안해 조선통신사선은 길이 34.5m, 높이 3m, 무게는 137톤에 달합니다. 배 밑판과 좌우 외판 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선 재현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령 100년이 된 금강송 900여 그루가 투입됐습니다. 조선통신사선 건조와 운항 기록이 남은 문헌은 영조 때 작성된 개미수사록이 유일한 문헌으로 건조 작업에는 일본 기록도 참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 자료와 일본의 해화 자료, 우리나라 수중에서 발굴된 마도 4호선의 자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여 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조선통신사선은 오는 10월까지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해양유물 전시관 앞발에 정박하여 조선시대의 선박자료나 해양문화유산의 현상박물관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일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 등에 이 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정책위원은 모두 20명으로 출산 보육, 인구 유입 촉진, 정주 여건 개선 등 3개 분과에 배정돼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흥 지역의 드론과 항공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 공간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78억 원을 들여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센터에는 드론과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제조 공장과 기업도 입주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2018 광양 매화축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섬진강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25일까지 다안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광양 매화축제를 열고 시립예술단의 축가 공연과 청춘 희망 콘서트, 건강 밥상 토크, 매실 쿠키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주차난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치 주차장 일부를 대형 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둔치에서 매화마을까지를 순환버스 전용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전남도가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건설도시국장 등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전남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오는 2020년까지 노선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라남도는 2000년 47.1%에서 2017년 48.9%로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3.6%포인트 높았습니다. 전국의 우수 고교 야구팀이 참가하는 고교 야구 스토브리그가 고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오는 29일까지 광주 1고와 포항 제철고, 성남 야탑고와 서울 배명고 등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강팀들을 초청해 도화 베이스볼 파크 등 3군데 야구장에서 2018 고흥 야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구는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먹거리, 최첨단 체육 인프라까지 갖춰 많은 전지훈련팀이 찾고 있다며 이들의 경기력 향상과 컨디션 유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